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결승 경연! 지난 경연까지 6문제를 풀어본 결과 홍지연 어린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망의 평양 수학여행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상식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오복숙 선생님, 7번 문제 주시죠. 이번에는 한치란 몇 센치쯤 된다고 생각하는지 컴퓨터로 치겠습니다. 치는 우리나라 예전에 쓰던 단위인데요. 남쪽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일한 표준 단위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 공통 단위도 쓰고 한치, 그다음에 또는 대박, 옛날에 대박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 대, 두 대, 그다음에 말도 한 말, 두 말 이런 말도 아직도 그 민간에서는 조금씩 사용하는 편입니다. 혀가 색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 3cm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뭐더라? 척은 그 약 30c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 우리가 흔히 한치의 땅을 지켜 또 한치 키워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이 물음에 답변해 주겠습니다. 한치라고 하게 되면 정확히는 3.0303cm입니다. 옛날은 무명천을 짜가지고 자로 쟀습니다. 한자, 두자 이렇게. 한 자의 10분의 1이 바로 한치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척관법의 단위와 국제메트법의 단위 사이의 화상 관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학생들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1번, 2번, 3번, 8번, 10번, 11번, 13번, 15번 이 학생들이 맞았습니다. 네. 자, 과연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몇 명의 정답을 맞췄을지 마저 확인을 해주시죠. 1번, 6번, 8번, 9번, 10번 5명 학생이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현재까지 표성 어린이, 홍지연 어린이가 총 5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 동점이고요. 7명의 어린이가 4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동점입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이 단 한 문제로 2단계 진출자 6명의 어린이를 가릴 텐데요. 민속 경기를 가장한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민족 씨름 경기에 모두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매 경기에서 이긴 선수만이 다음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진 선수는 아예 떨어지고 맙니다. 1등이 나올 때까지 몇 판의 씨름을 해야 하겠는가? 남쪽에서는 씨름하면은 예전에 그 황소를 선물로 주곤 했거든요. 북쪽에서도 민족 씨름 경기 제일 우승한 사람한테는 아주 힘센 황소를 주는데 그 소를 농장원이라면 협동농장에 바치거나 또는 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군의 그 조직에다 한마디로 이렇게 바치고 대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초년식 텔레비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녹음기 같은 거를 대신 받습니다. 씨름 친구들이랑 해본 적 있어요?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해봤어요. 이 친구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여기 인천광역시 친구요. 아, 우리 김대현 어린이도 씨름 안 해봤어요? 네? 씨름하면 다 지죠. 이 문제는 특별히 계산할 게 없습니다. 둘이서 씨름을 해서 지는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씨름 한 번 하게 되면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갑니다. 200명이니까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하자면 199번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1번, 2번, 6번, 11번, 15번 이 학생들만 맞았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맞았습니다. 자, 우리 남쪽엔 과연 몇 명의 어린이가 정답을 맞췄을지 우리 북쪽에 계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목소리가 똑같은 남쪽에 계신 성우 여러분께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학생들은 199를 적은 4번, 5번, 6번 이 학생들만 맞았습니다. 오복수 선생님, 우리 어린이들 긴장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모두들 돈 비지 말고 열심히 하자요. 정답을 확인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답 풀이를 하다 보면 다소 엉뚱하고 그 재밌는 답들을 막 이렇게 써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너무 웃겨서 이렇게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개구리 올챙이 쩍생겨. 아니 그 북쪽에 계신 그 심사위원 선생님 잘 안 웃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구리 올챙이 쩍생겨.
웃음을 참고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니까. 그게 한두 번 NG가 아니었었거든요. 오복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남쪽의 오복숙입니다. 예, 선생님 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이렇게 1단계 8문제를 다 푼 결과 북쪽은 김진구, 박영훈, 리준, 원경미, 김진명, 오철성 학생이 2단계 경연에 진출했고 남쪽은 홍지연, 표호성, 한수교 어린이만 2단계 진출을 확정해서 예비 문제로 나머지 3명의 진출자를 가린다. 남쪽의 오복숙 선생님, 예비 문제 부탁드립니다. 초식 동물을 아는 대로 찾겠습니다. 초식 동물을 아는 대로 쓰시오. 많이 쓴 어린이 순으로 3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진출할 나머지 3명의 어린이는 과연 누가 될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3번 학생, 4개 맞았습니다. 다음 6번 학생, 7개 맞았습니다. 다음 8번 학생, 7개 맞았습니다. 다음 9번 학생, 10개 다 맞았습니다. 다음 11번 학생, 7개 맞았습니다. 다음 13번 학생, 9개 다 맞았습니다. 14번 학생, 8개 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호성, 한수교, 홍지연, 박종현, 정승배, 여운 6명의 어린이가 2단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경연까지 42문제를 풀어본 결과 남과 북의 교육, 문화 환경의 차이로 정답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쪽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못 맞힌 문제는 무려 21문제나 되는데 누의 이름과 누에로 짠 천 이름 찾기, 주고받는 인사처럼 반대되는 표현 찾기, 18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윤년을 찾는 문제였고 반면 남쪽 학생들이 모두 맞힌 문제는 통안의 갈매기를 맞히는 문제, 통안의 숫자 8을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북쪽 학생이 모두 틀리고 남쪽 학생들이 많이 맞힌 문제도 있었는데 금성에 대한 상식과 시계가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 등의 과학 문제였습니다. 한편 남북 학생 전원이 맞힌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거듭되면서 남북 학생들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과 북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승 경연에 참가한 15명의 어린이는 이제 금강산 캠프를 떠나고 최종 결승에서 1, 2, 3등을 차지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모시고 평양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이제 평양 수학여행을 간 6명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1, 2, 3동을 가르는 2단계 경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어서겠습니다. 자, 그럼 2단계 경연의 첫 번째 문제, 국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남북 어린이 하나 맞힌 결승 경연 9번째 문제 주시죠. 바치다, 얼마나, 이, 아들, 딸, 나라, 목숨, 위해.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는 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단어 1개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 6 어린이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5 학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앉아서 치겠습니다. 저런 뭐 문제 좀 익숙한 편입니까? 저는 굉장히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북한에서 그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 공화국 영웅 이수복 영웅이 남긴 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북한의 인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시를 굉장히 애송합니다.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다 이런 거를 쓰는 거에 좀 놀랐어요. 그렇죠. 한참 자라날 나이에 벌써부터 무슨 목숨을 바치고 좀 강력한 편인데 문장을 만드는 건 쉬웠지만 한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단어를 찾을 때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이런 문제를 접해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황당하죠. 예. 가만히 이 단어들을 따져보면 무엇인가 추호가 빠진 감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저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 저국. 이제 좀 보겠습니다. 숭고한가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 하나밖에 틀렸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예, 괜히 일어났댔구만요. 그 다음 저국 맞았습니다. 그 다음 저국을 맞았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못 일어났댔습니다. 그래서 이 저국을 넣으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겠는지 심사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귀중한 저국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소슴없이 바쳤던가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과연 우리 남쪽 어린이들 저 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혹시나 조국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정답을 맞춘 어린이가 있을지 남쪽 어린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학생 아들 딸도 소슴없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기 목숨을 바친다. 불합격됐습니다. 다음 4번 학생 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 딸이 귀중한 나라 위해 목숨을 소슴없이 바치는데 자기 부모님. 불합격됐습니다. 다음 5번 학생 이 나라를 위해 소슴없이 자기 아들 딸의 귀중한 목숨을 얼마나 많이 바칠 수 있을까? 답은 부모님. 역시 불합격됐습니다. 다음 9번 학생 얼마나 소슴없이 귀중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아들 딸이 많다. 불합격됐습니다. 다음 13번 학생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 딸을. 네, 우리 오복수 선생님, 지금 또 웃음이 터졌어요. 저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남쪽의 오복수 선생님, 다시 한번 답을 읽어주시죠.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 딸을. 다음 14번 학생 답 부모. 역시 불합격입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운 게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자,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결승 경연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연 어린이가 6문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표호성, 한수기 어린이가 5문제로 선두하는 한 문제 차이. 과연 평양 수학여행 영광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오복수 선생님, 문제 주시죠. 우리나라의 이름난 자연호수와 인공호수를 각각 3개씩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름입니까? 좋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많이 써도 되냐고요? 야, 되죠. 이 말을 하면서 5명의 어린이가 쫙 흘겨보는. 이 남쪽에서는 호수 근처에서 좀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청춘 남녀들이 간혹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내놓고 못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데는 조금 끌어안기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목이나 잡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또 옛날 생각 나시나 봐요, 그렇죠? 이 문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에 앉은 학생 합격됐습니다. 다음 학생 역시 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다음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학생은 두 번째 자연어 서본호라는 건 없고 서본포라는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학생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은 1등의 김진국 어린이, 2등의 박영훈, 오철성 어린이, 3등의 리준, 원경민, 김진명 어린이가 결정됐습니다. 과연 남쪽에서 대망의 1등을 차지할 어린이는 누가 될 것인가? 1번 학생.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 잘 적어서 맞았습니다. 다음 4번 학생. 인공호수를 2개밖에 못 적어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학생. 다 못 찾았구만요. 틀렸습니다. 다음 9번 학생. 어떻습니까? 자연호수를 2개밖에 못 적어서 틀렸습니다. 다음 13번 학생. 답을 못 찾았구만요. 불합격입니다. 14번 학생 역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종현 어린이, 정승배 어린이, 여운 어린이가 3등으로 결정이 됐고요. 한수기 어린이가 2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표호성 어린이와 홍지연 어린이가 지금까지 동점인 관계로 마지막 예비 문제로 최종적으로 1등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홍지연 어린이와 이렇게 각축을 벌여왔는데 처음에는 홍지연 친구보다 조금 못해서 속상을 했는데요. 지금 갖게 되니까 또 욕심이 나네요. 홍지연 어린이가 여성이잖아, 여자잖아요. 이렇게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잘해봐야죠.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양보할 생각 없어요? 설령 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홍지연 어린이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드리는데. 받아들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 선생님 끝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 예비 문제 주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찾겠습니다. 이번 문제로서 최종 1등이 결정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어린이가 답을 많이 적어서 1등에 당첨될지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주시죠. 일본 학생,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지 두만 틀리고 13개 맞추었습니다. 다음 5번 학생, 많이 적어줬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러시아, 일본, 중국, 우리나라라고 적었는데 4개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게 될 영어 1등 표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1등한 학생을 키운 선생님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1등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안고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1등을 이제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알아맞히기 경연 무대에 한번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1등을 하리라고 마음 먹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여기 참가한 여러 학생들의 다 같은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양에 가게 돼서 일단 기쁘고요. 부모님이 환갑되면 여행을 가는데 저는 환갑되기 전에 20년 앞당겨서 평양 여행을 데려다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많이 해보니까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차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하는 거지만 빨리 통일이 돼서 직접 한 자리에서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느낌표 프로처럼 뭔가 느끼는 게 있었고요. 이번 남북 어린이 경연을 통해서 제 상식 그런 게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남한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고 자기의 그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굉장히 제가 부럽기까지 생각됩니다. 우리 북한 학생들에 비하면 웃음도 많고 진짜 그 천진만난한 그 덩심이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럽기까지 하는 그런 거가 강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시간이 많이 가져지고 이러면 우리 남한 학생들이고 실력으로서 능히 북한 학생들 못지않게 풀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경연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쪽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해서 다들 힘들어했었는데 경연을 거듭할수록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예상 문제를 짐작할 정도로 북쪽 문제를 참 이렇게 가깝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동안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준 오복수 선생님과도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쉽거든요. 우리 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여기 참가한 학생들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로 모두가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알아맞히기 경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결승에 진출한 어린이들과 금강산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